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원 천심 시간입니다. 민용태 인생 뭐 있어 화요교양 시간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이미지 테크 대표님을 모시고 이미지 하나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 역전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예. 일주일이 금세 가네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수영 나신 그 시니어 김칠두 모델, 네, 김칠두 선생, 예, 그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늙어서 저렇게 멋있게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은 보니까 기본 외모가 타고나니까 좀 멋있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외모도 뭐 괜찮지만 사실 그 외모가 나이 들면서 또 그다음에 이 이미지로 또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좀 좋아지셨다 그래가지고 네. 그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소개해 주신다 그래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뭐 여자 김칠두라고도 불리면서 그 이제 남자 시니어 모델 이제 함께 여자 시니어 모델로 해서 이제 화제가 된 분이 최순아 씨예요. 네네네. 43년생이니까. 예, 77세죠. 예, 근데 이분도 스토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칠두 씨는 이제 막 식당하고 막 오만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그 젊었을 때의 꿈을 키운 케이스라면 이분의 공통점이 또 그 젊었을 때 모델에 대한 꿈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대로 그냥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독일에 파견하려고 간호보조사 시험을 봤대요. 뭐 그랬는데 집안에서 이제 뭐 해외 나가냐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좀 빠듯한 생활을 하니까 뭐 이제 간병인 생활을 했대요.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경제 보탬이 되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지낼까 했는데 하여튼 늙음하기에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완전 떼였다 그러죠. 그 인생적인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간병인을 한 거예요. 네. 하다가 TV에서 무슨 교양 프로가 있는데 인기 교양 프로에서 시니어 모델을 보고 뭔가 필이 딱 꽂혔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나도 하자. 드림, 꿈을 키워서 예,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그렇게 막 사실 평범한 얼굴이에요. 젊었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네요. 글쎄 우리가 이제 뭐 매력적으로 따지자면 이때야 뭐 꾸미기나 했겠어요. 아이 안고 앉아서 평범한 주부의 얼굴이고 그 이제 시니어 모델 활동하면서의 얼굴인데 정말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뭐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꾸미니까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매력 있어주죠. 교수님. 꿈이 있었다는 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쵸. 꿈꾸는 얼굴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 그게 아주 비밀이군요. 그렇죠. 꿈, 희망. 근데 저도 참, 이제 저도 뭐 시니어인데요. 막 이렇게 노인정이 요즘도 있겠지만 시골의 노인정이라고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을에 왜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 쉼터. 앉아서 막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건데 저렇게 30년 저렇게 더 살면 너무 인생이 아깝다. 왜 꿈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간병인 하는 그 틈틈이 모델 학원에서 워킹을 배우고 포즈, 포토 사진, 포즈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 흰머리가 이분이 캐릭터예요. 흰머리가 좀 멋지죠. 변신해. 예. 그래서 우리가 젊어 보이는 이미지가 베스트만은 아니다. 우리 민용태 교수님 아주 100%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얼굴이 또 젊어 보이시니까 또 활력 있게 보이시거든요. 아니 이분 얘기하세요. 아니 저 눈에 보이는 게 다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꿈을 가졌다는 게 계속 예쁜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행운으로 그렇죠. 모델을 찾게 됐군요. 꿈 이퀄 간절함이거든요. 그렇죠. 꿈을 키우다 보면 간절함이 생겨서 그 간병인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족이 하루만 간병해도 완전히 그 다음에 날 이제 뻗는데
새벽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환자가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워킹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열정이죠. 꿈이 그렇죠. 있었기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 같은 데 병원 보면 유리편에 보이잖아요. 그런 데서 포즈 연습하고. 네. 포즈 연습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워킹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아주 절제되면서 세련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니어 모델하면 돈 많이 벌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들어오고 없을 때는 없어가지고 일정한 자신의 또 어떤 갚아야 하는 빚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요즘도 모델 하면서 한 번 이상 이렇게 간병인 일을 한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일하는 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TV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얼굴이 알려졌는데, 좀 유명인이 와서 이렇게 간병을 해주면 괜히 기분 좋을 것 같은 생각? 모델이잖아요. 그렇지. 멋진 모델이 간병인까지 해주니, 간병인값 두 배는 받아야겠다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먹고 사는 데는 이제 간병인으로서 조금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가끔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모델 일이 있으면 또 희망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참 좋은 말씀인데 네네. 제가 하나 우리 민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민 교수님이 저기 서울의 강동구에 사시는데 성격도 활발하시고 또 친구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이 식사 자리를 동네 그 가게 많이 가요. 근데 저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 봤는데 가서 또 뭐 말씀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잡고 이러니까 또 민 교수님이 가면은 종업원 하시는 분들이 다 알거든요. 민 교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옛날에 무슨 이경규하고 양심냉장고도 했고 뭐 도전지구 탐험대도 하고 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고대 교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이모들이 다 막 좋아해. 그럼요. 분위기가 막 살아. 그 근방에 술집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나 모르면 간첩이야. 진짜요? 술 많이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 그 가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또 많이 와요. 와. 지금도 청사초롱이라는 데를 늘 가는데. 그러세요? 이름이 묘하다. 너무 구식이죠? 근데. 클래식해요. 옛날 스타일이어서 사랑방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뭐. 교수님 뵈려면 거기 가면 됩니까? 교수님 뵈려면 거기 찾아가면 됩니까? 그래. 그렇군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좋은 게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하고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누구하고든지 친구가 대화방.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게 딱 룸사롱처럼 딱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아무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한테는? 그런 것이 쉽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청사초롱만 하시면 시가 저절로 얽혀지시죠. 그러니까 최순아 씨처럼 유명인이 그 간병을 해주고 그러면 기분도 좋듯이 미연트 교수님도 상당히 이렇게 외향적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격이 없이 어울리고 또 막걸리도 한 잔 부어드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가게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십니다. 강동구 지역구로 나가셔도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어쨌든 근데 한번 그분이 이제 수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시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일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 그거 하면서 사람이 또 어떤 만족감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정연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시니어 모델 하고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책도 쓰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나오고 책이. 9월 달 아니고요? 한 11월 정도.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책이 나오고 이제 나오면 우리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정연아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하면은 이분하고 또
단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단가라 그건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고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자기 색깔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컨설팅의 연장선이에요. 그 자세,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7가지 PI 요소, 퍼스널 아이덴티티 요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춰지는 게 표정, 헤어스타일, 화장한 것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그죠? 태도, 앉아있는 것도 보이고, 말하는 거, 이런 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라서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의 그 요소를 제가 조금 더 재밌어서 네 재밌어요. 그래서 네. 돈 얘기하지 말고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저 교수님 궁금한 거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변신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연세 드셔서 정말 더 멋있어 보여요. 근데 네. 이분도 신체적으로 모델을 할 때까지는 키도 남들보다 좀 클 것 네, 같고 60, 그렇지 않습니까? 네, 6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게 백발이 하나의 그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운이고 그러나 예쁘다. 건강하다 하는 문제가 이분을 여기까지 올리는 데는 건강의 비법이기도 해요. 네. 항상 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포즈를 취하면은 척추도 바로 서고 맞아요.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 연관이 돼 있죠. 예. 모든 일반인에게도 예쁘다고 노력을 하라. 젊다고 노력을 하라. 네. 모델처럼.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편의 시입니다. 시를 펴주셨어요. 네, 이분 워킹하는 모습이네요. 네, 실제로 워킹을 참 잘하세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되게 잘 하시고요. 그 간병인만 하다 보면 자칫 힘들다. 특히 나이도 77세나 됐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의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덜 힘들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워킹할 때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러면은 이 자체 다른 일 자체도 행복해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것은 이 존슨 대통령 아세요? 네, 유명하죠. 그분이 당선된 네네. 그런 비결의 이미지 네. 나오고 있네요. 이건 가장 시적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때는 냉전 시대니까요. 네. 이 핵을 중지하느냐, 네네네. 아니면 핵 경쟁을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서 존슨 대통령이 바로 핵 금지라는 캐치플레이스를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 소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찍어가지고 그 눈매 꽃을 따고 있었어요 소녀가. 근데 이 아름답고 청순한 눈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핵폭탄이 터집니다. 이미지가. 네네네. 그러면서 핵 금지하는 어떤 이미지를 청순한 눈에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겠습니까?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당시에 존슨. 네네네. 그것이 완전 선거를 뒤집어 버린. 이미지의 폭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슨 대통령 나오네요. 네네.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네네. 이것이 바로 이미지가 정치에서 얼마나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증명해주는. 네네. 근데 특히 시적이잖아요. 네. 청순한 소녀의 눈에 버섯구름이 여기에 핵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버섯구름이 인다. 그런 아주 이미지에 엄청난 힘을 파워죠. 네, 이미지 파워죠. 네. 자연스럽게 그게 메시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를 감동할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시인이십니다. 조금 선정했어요. 자연스럽게 정치 이미지로 올라왔는데 네. 오늘 정 선생님이 지금 정치 이미지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을 하나의 예로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뭐 이렇게 김종인 연세 드신 분의 이미지도 좀 알고 싶고 다 알고 싶거든요. 근데 우선 뭐 대표적으로 외국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은 다 평이 좋죠. 이미지가 다 좋은데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우리 홍도표님께서 한국 사람 정치인 중에서 이미지로 인생 역전을 읽어낸 사람을 좀 들어달라 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이 없어. 없어요. 딱
정확히.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지금 미통당에서 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묘한 어떤 잘생기거나 옷을 잘 입거나 그러면 괜히 또 거부감을 가져요. 그렇죠. 추앙감을 가져요. 예. 그래서 그냥 그분 할까 하다가 아직은 뭐 지금은 아직 두각을 안 드러내고 있는데 누구라면 대충 아실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예, 그런 면에서 모든 거를 다 갖춘 근데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에이 무난한 그냥 오바마 하자 해서 했는데 오바마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거든요. 굉장히 서민적이죠. 네, 서민적이면서 품격까지 갖췄어요. 품격. 그러니까 그 사치함, 부유함에서의 품격이 아니라 정말 인간 존엄성에 그렇죠. 가까운 인간적 향기. 네네네. 향기. 전 냄새 그러는데 벌써 시인은 향기라고 표현하십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세계적인 시인 아니십니까? 네. 이분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아시다시피 조그만 주에서 그냥 그쪽 이름도 아주 지지율이 뭐 10%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연설. 오바마 스피치 하면은 우리 그 이미지 컨설팅 업계에서는요, 어떤 그 모델이에요. 스피치 그 교본이라고 그럴까? 예, 교본인데 그 스피치에서 어느 날 그 스피치를 했는데 완전 막 진짜 아까 그 핵폭탄 같은 반응이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스피치 오바마 스피치 성공 전략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들 수 있거든요. 새롭다. 네, 그리고 디프런트, 좀 차별화되고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그다음에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다는 거, 이 다 갖춰 있어 본인이. 그 중에 가장 그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스피치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슈죠. 선거 전략 운동할 때 이슈가 바로 change,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이 change 이거 누구나 변화라는 걸 다 긍정적인 용어잖아요. 긍정적이고 다 누구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오바마가 체인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까? 그럼 바로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이 표현력은 체인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구나 체인지를 하지 뭐 찬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체인지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그 목소리하고 똑같이 너무 와닿았다는 거죠. 우리 변해야 된다. 그런 체인지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폭발적인 지지도가 상승한 케이스가 됐는데 엄청난 혁명적인 것은 사람 냄새가 나요. 웅변 냄새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대통령은 쇼를 하고 웅변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옛날에 막 아시죠? 이런 거. 완전 반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말을 하듯이 사람 냄새로 또 뭉친. 그래서 거부감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오바마의 스피치에 굉장한 강점. 인간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그 오바마의 스피치 성공은 어디서 났느냐? 준비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학보사 기자로 일하면서 길거리 소년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년 그렇죠. 글쓰기 기자로서 글쓰기 했고요.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고 스피치 항상 스피치를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계속 스피치가 늘 되었기 때문에 그 글쓰기 하고 말하기 하고 저도 뭐 작가지만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잘 쓰냐 막 이러세요. 근데 제가 또 말 잘한다 소리도 가끔 듣거든요. 죄송해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밥맛이죠. 신원섭다. 말 잘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글로 쓰면 이 사진 보니까는 지금 또 인종차별 데모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그렇죠. 고발하는 것 같은 청순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품격을 갖춘 대통령이에요. 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참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그 표현력을 좀 기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라 그런 거 외모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저는 목소리도요 외모의 범주에 넣어요. 그렇죠. 외모의 범주. 왜냐하면 목소리 좋다고 또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외모가 번들하다고 해서 속도 번들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껍데기로 표현을 했어요. 어피어런스로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한 개인의 진정성이 어떤 그 언행에서 신원서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미 10년 동안 두 번의 대통령을 하면서 이미 어떤 스타일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 스캔들 하나 없고 예, 진정성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훈련된 거다. 자신의 꿈과 그런 열정들이 어떤 훈련에 의해서 계속 갖춰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요, 한국의 그런 정치인들은 그렇게 훈련된 우리 교육 구조도 그렇고, 옛날에 뭐,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뭐, 언론사 가면은 말 잘하고 글 잘하는 분 많겠죠. 방송국에 가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다 정치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정치를 멋있게 정치인의 꿈을 키운다면, 예, 이렇게 오바마를 모델로 해서, 어릴 때부터 글쓰기, 말하기 이런 거 신경 쓰면은 그게 결국은 진짜 나중에 큰 꿈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훈련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아까 이제 동양에서 리더의 그 품격이랄까 품목이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처럼 신원서판을 다 갖추신 분이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리더는 지금 말씀 중에 참 좋으신 말씀 중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난 이분 보니까 좀 그런 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권위를 완전히 벗어버린. 네. 서민적 모습으로 지나고 보니까 참 순수하고 맑은 분이다. 그런 거 정말 보수 쪽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모든 격식을 버리고 옛날에는 네. 대통령 그러면은 엄청난 태극기에다 모에다 막 냈잖아요. 예. 그런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가지고 네. 완전한 서민적 모습으로 성공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다 치우고. 그렇죠. 외모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네네. 그런 그 전통을 만드는 그건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어떤 그런 탈권위를 그렇죠. 하는데 거의 뭐 정말 깃대를 꽂은 분이라고 역사가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참 순수하고 좀 그리운 분이다 이런 생각 특히 요즘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게 내면에 그렇죠. 진정성이 좀 있으면은 네. 뭐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오겠죠. 뭐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것이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의 깊은 기술인데요. 참으로 진정성 있고 깊은 그 심성을 보여주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흐리게 해야 됩니다. 시각성하고 네. 그리고 청각성은 반대예요. 고운 음악을 듣게 되면 눈을 감잖아요. 그렇죠? 시각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참으로 깊은 심성과 인간성을 보이고 싶으면은 반짝이고 보이는 것을 줄여라. 그래야 마음이 드러난다.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 대표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그렇죠. 이렇게 하지. 눈 뜨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눈 똑같네. 와, 역시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깊이를 주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아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면서 심성이 드러나게 하는. 네. 내부의 그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근데 그게 이제 또 선순환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저는 이제 이미지 전문가다 보니까 대통령다워 보이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좀 반듯하고 머리도 깔끔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다워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생소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진정성이 있고 순수한 그런 내면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외모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때쯤에 굉장히 그 대통령다워지는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정말 그때는 막 처음에 스포츠 머리라서 무슨 대통령 머리가 스포츠 머리야. 뭐 머리가 빳빳이 서는 머리예요. 이게 굵어서. 네, 그래서 전 되게 생소했거든요. 나중에 좀 기르면서 되게 흰머리.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5년 대통령을 하니까 대통령다워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죠. 요즘에 이제 보니까 복고주의적 감성이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왜 이때 돼가지고 트로트 열풍이 부는지 이상한데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복고주의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불렀던 고향의 이야기 아니면 이제 옛날에 그 고려장 같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묻으려고 가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이 솔잎을 끌어서 뿌리고 혹시 돌아갈 때 자식이 집 못 찾을까 봐 이런 노래들이 오늘날 그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인간성, 인성.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 돈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아니면 이미지 시대에 있어서 멋있게 보이는 다 쇼맨이 돼야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인간의 깊은 심성 그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이제 목마르도록 그리운 그걸 파고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어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트로트 열풍이 뭡니까? 그거 센세이션이에요. 잃어버렸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부산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고적 그 마음, 즉 고향으로 돌아갔던 심성 위에 바탕한 그런 게 심성이 보여요. 저는 트로트를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트로트 불러보신 적 있죠? 뭐 우리가 부른 게 그거밖에 없죠. 이번에 부산 정거장에 니아리 눈물고개밖에 돼 있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복고적 감성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너무나 각박한 시대. 맨날 돈 하면서 뛰고 일 하면서 뛰고 하는 시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얼굴로 보여주는 그런 시대, 보여주기 중심적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 우리에게 가슴이 외로운 것 같은, 가슴이 차가워지는 그런 감성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민 교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모든 게 시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의 그 화두는 결국 이미지도 진정성과 인간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래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도 남들한테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다. 진정한 이미지다. 될 수 있다. 자,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